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명인들의 복귀 한기수입니다. 결국엔 일본의 아베가 사고를 쳤네요. 제가 보기엔 재발병을 찍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인데 오늘 시장 보면서 또 사자성어가 하나 생각납니다. 전화위복이라는 말 아실 겁니다. 화를 전환해서 복으로 바꾼다라는 그런 그 사자성어인데 지금 시장이 바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시장을 보면서 또 우리가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됐다고 해서 망연자실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오히려 우리가 어떻게 기회로 활용할 것인지를 정말 많이 심사숙고하고 고민을 해야 될 그런 상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니까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이것을 정말 전화위복의 계기로 한번 활용을 하자라는 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오늘 0.95% 하락을 했습니다. 1998포인트, 2000선이 무너졌죠. 수치상으로 2000선이 무너졌다고 해서 너무 서운하지 마십시오. 뭐 어차피 2000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으니까. 다만 심리적으로 2000선이 무너졌다 좀 아쉽겠습니다만 그래도 뭐 기술적으로 십자봉 만들었으니까 괜찮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은 1.05% 역시 하락폭이 큽니다. 615.70포인트까지 밀리는 흐름인데 코스닥 시장도 여전히 공포적인 어떤 매물들은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 일부 IT 종목들의 흐름 자체가 괜찮았으니까 오늘도 뭐 지수 약세가 나타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IT 종목 섹터는 괜찮았죠. 그런 측면에서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들 읽어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기술적인 측면에서 시장의 흐름을 좀 더 살펴보면요.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는 그 코스피 지수 일봉 차트입니다. 코스피 지수 보시게 되면 이제 역별 상태에서 하락 추세가 계속해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하락세가 좀 멈추고 중간 바닥을 다지고 좀 반등에 나서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역시 이제 하락 추세가 계속해서 형성되고 있는 부분들 이게 조금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 주가 하락세가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일단 종가를 기준으로 2000선이 무너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십자 양봉이 나타났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주목을 하시는 게 좋겠고 2000선이 살짝 직전 저점을 깨고 내려간 형태이긴 합니다만 완벽하게 깨고 내려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 너무 아쉬워하지 말자라는 부분들 그것도 말씀드리고요. 코스닥 시장의 흐름도 코스닥 차트 일봉도 보시게 되면 코스닥 지수도 지금 이제 하락 추세가 계속 형성이 되고 있죠. 이렇게 하락 추세가 계속 형성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일단 코스닥 시장은 분명 하락폭이 좀 더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락폭이 좀 더 크게 나오고 있는데 역시 신저치를 경신하는 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코스피 시장과는 다르게 코스닥 시장은 재반 이평선과의 이격도가 상당히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20일 이평선과의 이격도가 상당히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부분들을 감안을 하게 되면 앞으로 시장에 돌아서게 되면 코스피 지수는 완만하게 하락을 했습니다만 나중에 코스피 지수가 조금만 올라가게 되면 코스닥은 반등폭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코스닥 시장이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크고 이격도가 크게 벌어졌다고 해서 무서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격도가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나중에 반등이 나올 때는 반등폭이라든가 반등의 탄력이 상당히 강화될 수 있다는 점에 포커스를 맞추고 기술적 측면에서 코스닥 시장의 흐름들을 이해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분석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인 부분들은 일단 조금 있다가 제가 뒤에서 이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고요. 오늘 장 수급적인 흐름들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수급적인 흐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오늘 일본의 이제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의 배제에도 불구하고 투신권과 연기금들의 매수세가 비교적 견조하게 강하게 들어왔다라는 점에 일단 좀 주목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코스피 시장에서는 말씀드렸죠. 연기금과 투신권의 매수가 상당히 강하게 들어왔는데 자, 요 그림은 자, 거래소 시장의 최근 5일 동안의 수급 차트 흐름입니다. 현재 보시게 되면 지금 여기입니다. 검정색 선이 연기금과 함께 기관들, 녹색 선이죠. 기관들입니다. 기관 투자가들이 지금 현재 주 초반까지 관망세를 보이다가 주 후반에 갑작스럽게 매수가 들어온 것을 보실 거예요. 그동안 전체적인 증권시장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에서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물이 상당히 많이 나왔었는데 막판에 지금 현재 기관과 외국 기관 투자가의 매수가 상당히 강하게 들어온 걸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까지만 해도 들어왔었던 외국인들은 살짝 매도로 돌아서면서 관망세로 돌아서는 형태입니다. 전체적으로 수급적인 흐름에서 봤을 때 외국인들이 먼저 사고 기관들이 나중에 들어오는 이런 형태가 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거래소 시장의 흐름은 괜찮다. 일단 수급적인 측면에선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걸 좀 보시면 되고 코스닥 시장을 좀 보시게 되면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역시 코스닥에서 동반해서 매도를 했었던 외국인 투자가들이 지금 코스닥에서 순매수로 돌아선 걸 보이실 겁니다. 빨간 선이 지금 이제 빨간 선이 바로 이제 외국인들인데요. 외국인 투자도 지난주까지 매도했다가 지금 현재
주초반에 매수가 들어왔다가 살짝 매도 들어왔다가 다시 매수가 들어오는 매수 기조가 살아 있습니다. 워낙에 많이 빠져 있는 시장에서 이제 기관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 기관 투자가들도 더 이상 매도가 나서지 않고 있는 모습이죠. 수급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봤을 때 코스닥을 중심으로도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물은 분명히 진정되고 있다는 게 어느 정도 확인되고 있고 그 안에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을 감안하게 되면 저평가는 실적 좋은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한 반발 매수가 좀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하게 그 가능성을 열어놓고 시장을 좀 보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때문에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 모두 지난주 최악의 국면에서 벗어나서 조금씩 안정권에 접어들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시면서 전반적 시장들, 시장은 많이 하락했고 약간은 부담이 되고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나쁘지 않다. 수급장의 흐름들도 나쁘지 않다라는 점 아울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종목들의 흐름을 좀 살펴보는 시간으로 좀 전환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종목부들의 흐름이 제일 중요한 부분들인데 오늘 그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코스피 지수가 2,000포인트가 무너졌는데 시장의 버팀목 역할을 해줬던 대형 IT 4인방들이 상당히 주가가 선방을 했습니다. 삼성전기라든가 삼성 SDI는 오히려 상승을 했고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는 약보합선에서 강한 하방 경직이 연출되고 있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경기 방어주들이죠. 통신 관련주들이 오늘 모두가 동반 상승세를 연출한 부분이 역시 강한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시장이 좀 안 좋다 보니까 많이 빠졌던 통신 관련주들도 상대적으로 안전한 매수가 좀 들어온 그런 정도로 일단은 보실 수가 있는데 제가 보기엔 더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제 코스피 지수가 2,000포인트가 무너졌고 그동안 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형 IT 종목군들이 상당히 선방했다는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삼성전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요.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차트를 보게 되면 최근에 삼성전자는 주가가 이렇게 안 빠지고 있는 덜 하락해 있는 그런 모습이 여기서 보이실 겁니다. 현재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미 대바닥을 쳤고요. 오른 상태에서 계속 옆으로 기어가는 밀집대를 깨고 내려가지 않는 상당히 탄탄한 하방 경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 흐름이라고 한다면 밀집대를 깨고 내려갈 가능성은 제가 보기엔 거의 없다라고 보셔도 무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이제 삼성전자의 또 폭락에 대한 우려감은 갖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시가총액 상위 1종목이고 삼성전자는 우리나라에서 대표하는 종목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일본의 아베가 지금 우리나라 경제를 타겟으로 해서 삼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입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주가가 밀리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견뎌낼 만한 내공을 충분하게 가지고 있는 업체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삼성전자가 크게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한국 증시가 무너질 가능성은 매우 적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하게 자신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주목해야 될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삼성 SDI라는 종목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삼성 SDI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이 삼성 SDI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죠. 전체적인 시장 자체가 답보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삼성 SDI는 주가가 어떻습니까? 안 밀리죠. 안 밀리고 상당히 탄탄 하방 경기 나고 오늘 일본 강세가 나왔고 주가가 신고가를 기록하는 강세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중간 바닥을 탄탄하게 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뭡니까? 삼성 SDI도 삼성그룹의 대표적인 성장주로서 주가가 안 밀리고 오히려 신고가를 기록할 정도로 탄탄한 하방 경기입니다. 일본이 대규모 경제 보복을 단행하더라도 삼성이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얘기고 삼성이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한국 증시가 전체적으로 지수는 좀 밀리긴 했습니다만 이 구간에서 대세 하락세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IT 4인방의 주가가 상당히 선방하고 있다는 얘기는 한국 증시가 또 한국 경제가 버틸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있다는 걸 우리가 이 종목들을 보시면서 삼성그룹을 보면서 자신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경기 방어주 이제 통신 관련주들은 일단 이제 방어주 맥락에서 시장이 좀 불안하다 보니까 방어주 맥락에서 매수가 들어왔다는 점 정도만 일단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종목별로 들어가 가지고 오늘 5G라든가 코스닥 시장의 5G라든가 OLED라든가 전기차라든가 수소차라든가 시스템 반도체 장주라든가 대표적인 IT 종목들의 동반 상승세가 상당히 강하게 나온 걸 보실 거예요. 자, 종목을 보시게 되면 5G 관련 중에서 오이솔루션이라는 좀 보겠습니다. 오이솔루션은 종목은 대표적인
그 OLED 관련주의 대장주예요.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주가는 어떻습니까? 안 빠지고 있죠, 여러분들. 안 빠집니다. 죄송합니다. 예. 예. 잠시만요. 안 빠지고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 패턴 보시게 되면 잠시만요. 예, 차트가 조금 조작이 안 되네요. 예. 자, 다시요. 예. 일단 이렇게 요 그림을 일단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 드리겠게요. 자, 이렇게. 자, 일단 여기서 보시게 되면 주가 흐름 자체가 무너지지 않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도 주가가 지금 탄탄하게 하방 경직을 보여주고 있는 걸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결국에 이 얘기는 뭐냐면 전체적 시장 자체가 무너지고 힘든 상태에서도 5G 관련주의 성장 잠재력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강하게 형성됐기 때문에 주가가 무너지지 않고 있는 이런 흐름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에 전반적으로 일본이 한국에 대한 무역 보복을 다 했지만 성장 가치가 있고 탄탄한 실적 가치가 있는 종목들의 주가는 안 빠진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 또 오히려 일부 OLED 관련주라든가 일부 IT 종목들이 반등에 나선 얘기는 결국에 그들 종목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앞서 마셨던 대형 IT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주가 흐름 자체가 상당히 선방했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렸고 그런 상태에서 지금 OLED라든가 5G라든가 시스템 반도체라든가 휴대폰 부품 관련주 이들 종목들이 모두가 동반 반등에 나섰다는 얘기는 그만큼 시장은 IT 섹터권을 중심으로 또 일본이 한국 경제를 타겟으로 잡고 있는 첨단 소재 산업이죠. 이쪽 산업에 대해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내지는 정부 차원에서 이런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수혜주로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의미로 보시는 게 좋아요. 다만 지금 현재 종목군들의 구도가 이런 어떤 그 IT 섹터를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시세가 강하게 나타난 반면에 일부 철강주라든가 화학주라든가 이런 전통적인 가치들 있죠. 조선주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주가가 상대로 부진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어차피 일본에서 타겟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은 미래 성장 산업이에요. 미래 성장 산업입니다. 미래 성장 산업이기 때문에 미래 성장 산업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정부도 계속해서 키울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이미 레드오션으로 들어간 조선이라든가 정유라든가 화학이라든가 이런 전통적인 가치주들은 이미 성장세가 이미 꺾인 산업들이다 보니까 주가가 여전히 약세 국면을 면치 못하는 이런 형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 지금 시장은 주가가 많이 빠졌다고 해서 주목할 만한 장세가 아니에요. 지금 바이오제약주들이 모처럼 만에 하락세를 멈추고 소폭의 반등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첨세법이 이제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 이런 상태인데 법사는 통과했습니다만 본회의 통과 못했죠. 통과를 앞두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만 성장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아직은 기대감이 그렇게 크진 않은 상태예요. 바로 이겁니다. 종목군들이 지금 장세는 많이 빠졌다라고 해서 주목할 게 아니라 오히려 올랐지만 강하게 하방 경직이 있고 성장 가치가 살아있는 특히나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비를 해서 정부 차원의 강력한 지원책과 함께 서로 새롭게 성장할 수 있는 이런 종목이 시장 전면에 부상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오늘 종목군들의 구도에 있어서 우리가 분명히 보셔야 될 부분들은 바로 이러한 정부의 집중적인 지원책과 더불어서 성장이 가능한 그런 종목들이 앞으로 장세에서 시장 전면에 부상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시장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장에 대한 체크 포인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술적 분석상 코스피 지수는 일단 1900에서 2000포인트가 이제 강력한 지지선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 좀 주목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코스피 차트 월봉 차트를 분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봉 차트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 월봉 차트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수차례 걸쳐서 여러분들한테 참 많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월봉 차트를 자꾸 보여드리는 건 뭐냐면 단기적인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보지 말자라는 걸 여러분께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요. 이미 한국 증시는 2017년에 대세 상승으로 전환을 하려고 하다가 여기다가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이나 악재 때문에 주가가 다시 밀린 상태입니다. 하지만 무려 10여 년 기간 동안 형성됐던 이 2000포인트 엄청나게 탄탄한 지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2000포인트를 살짝 깨고 내려가더라도 1900에서 2000포인트, 1900에서 2000포인트는요. 엄청나게 강력한 밀집되어 있고 강력한 지지선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들을 깨고 내려가려면 우리나라가 뭐 금융위기가 오거나 내지는 전쟁이 나거나 하지 않는 이상은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금융 전쟁이 좀 시작이 된 상태에서 좀 걱정은 되실 거예요.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이 구간 자체가 밀집대가 엄청나게 강력하게 형성된 상태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2000선을 깨고 내려간다 손치더라도 대체로 뭐 1950 정도까지 가게 되면 그 밀집대 대기 매수층이 굉장히 밀집이 강력합니다. 그래서 이 구간들을 깨고 내려가는 굉장히 어렵다는 측면이에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코스피 지수 2000선을 깨지긴 했습니다만 대체로 제가 본 1950선 정도 선에선 충분하게 저점과 바닥을 달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자신감들을 갖자라는 거 여러분께 또 한번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는 이제 앞서도 이제 차트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성장 가치예요. 삼성전자. 지금 삼성전자라고 하는 종목은 말씀드렸죠. 한국 증시를 대표하는 종목입니다. 근데 이 삼성전자를 보시면서 우리가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고 기술적인 측면에서 설명드렸고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보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말씀드렸죠. 외국계 증권사에서 반도체 업황 자체가 앞으로 2년 정도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실질적으로 한국 증권사들도 지금 반도체 업황 자체가 앞으로 점진적으로 바닥을 다지고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때문에 앞으로 반도체 디램이라든가 낸드 프레시 가격의 강세가 점진적으로 이어질 때 앞으로 삼성전자 실적 개선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서 주가도 점진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 첫 번째로 보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이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우리가 보여야 될 부분이 앞으로 이제 9월 달 정도가 되면 폴더블 폰이 출시가 됩니다. 8월 달에 지금 이제 갤럭시 노트 10이 출시가 되고 그리고 폴더블 폰이 출시가 되는데 노트 10보다는 5G형 폴더블 폰이 출시가 되면서 그 시장이 새로운 시장으로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바로 폴더블 삼성전자의 주요 실적을 좌우하고 있는 사업 부분들 반도체와 스마트폰 사업이 모두가 실적을 쌍끌이 견인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삼성전자는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가지고 점진적으로 반등에 나설 수 있는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본의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제외에 따라서 다소간의 충격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아직은 2개월 반 정도 소재에 대한 재고가 충분히 쌓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은 견딜 만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좀 주목하자라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무디스가 일본의 경제 부분은 한국 기업이 충분히 감당이 가능하다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뭐 우리 시청자분들도 충분히 아실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기업들이 그런 그 위협들을 감내할 수 있다는 그런 시각들이 팽배해지고 있는 만큼 우리가 너무 무서워하지 말자. 그러니까 느낌으로 지금 시장을 보시면 안 돼요. 이런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시장에 대한 자신감을 보시는 게 좋겠고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정부입니다, 여러분들. 정부. 제가 이제 그동안 계속해서 정부 차원의 어떤 대응 대책을 여러분께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제 정부의 정책은요. 그동안 이제 소득주도 정책에서 벗어나가지고 이제 기업 중심으로 정책이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일본의 아베가 바로 그런 정책 변화를 촉진시킨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번 화이트리스트 제외권과 관련해서 정부 차원에서 기업들에 대한 소재 기업들에 대한 대규모 관세 인하라든가 대규모 자금 지원이라든가 R&D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때마다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라는 것이 바로 이 소재주들에 대한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시면 되겠죠. 결론적으로 봤을 때 지금 장세는요. 코스피 지수가 말씀하셨듯이 2000선을 중심으로 중간 바닥을 다져가는 그런 과정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런 상태에서 화이트리스트 제외가 됐습니다만 아직도 이달 말 정도까지는 시행까지는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미국의 중재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최악으로 가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신에 제가 보기엔 최악으로 안 가도 이제는 일본은 일본대로 가고 우리는 우리 갈 길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2000포인트는 대박이 될 것 같고요. 이 구간에서는 아마 종목분들의 선별적인 반격이 상당히 강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런 부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명인들의 해안은요. 단적으로 일단 말씀드리게 되면 일단은 IT 소재주들에 대한 최저점 매수의 기회로 좀 활용하시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IT 소재주들 중에서 대형 IT 종목들 중에서는 자, 삼성 SDI를 한번 보겠습니다. 앞서 삼성 SDI도 제가 좀 설명드렸습니다만 일봉생의 흐름 자체는 상당히 탄력적이에요. 그런데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 삼성 SDI에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삼성 SDI라는 종목은 사업 부분, 전 사업 부분이 모두가 실적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ESS 사업, 에너지 저장 장치 사업이 화재 사고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정상화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사업도 이제 정상화가 아니라 2차 사업 부분에서 매출 증가세가 상당히 강하게 나옵니다.
전기 자동차 시장 자체가 커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폴더폰 출시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갤럭시 노트 10 출시가 이어지면서 이제 그 디스플레이 시장 쪽도 OLED 시장 쪽도 상당히 강도 높게 성장할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이 삼성 SDI라고 보시면 되겠죠. 언젠가 그 얘기 한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삼성그룹 중에서는 삼성전자보다는 삼성 SDI가 더 펀더멘탈이 좋다라는 그런 얘기도 분명히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기술적으로 지금 현재 주가가 고점, 박스권 상단 정도까지 밀집대를 돌파하고 추가적인 반등이 시도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 물론 추가적으로 올라갈 때마다 매물들을 많이 받을 겁니다. 하지만 대형주 특성상 완만한 반등 장세가 계속해서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만큼 그런 관점에서 삼성 SDI에 대해서는 아직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다. 이런 부분들 보시기 바라고요. 삼성 SDI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전기, 그리고 SK하이닉스 이러한 대형 IT 사업방은 전체적인 한국 증시의 반등장을 이끌어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OLED 관련 주주들 중에서는 뭐 야스, 뭐 ICD, 힘스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은 야스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스 같은 종목들은 OLED 관련주, 대형 TV 시장에서 OLED 장비 관련주에서 증착 필름 분야의 세계 최고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성장 가치가 굉장히 큰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차트를 줄여보더라도, 자, 주봉으로 한번 볼까요? 주봉으로 보시면 어떻습니까? 주가 자체가 이미 이제 고개를 들고 추세 전환한 상태에서 마지막 눌림목 조정이 연출되고 있는 구간이에요. 결국에 이런 차트 패턴의 주가 흐름들은 뭐냐면 이미 추세 반전한 상태에서 그 올라가야 되는 시점에서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조금 더 눌림 조정이라든가 기간 조정이 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조정이 끝나고 나면 벌써부터 본격적인 반등에 나서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눌림목 매수 아시죠? 눌림목 매수. 제가 뭐 분할 매집과 그다음에 이삭 주기 전략을 말씀드렸는데 그런 관점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야스를 선두로 해가지고 힘스, ICD 같은 OLED 관련주 올해 하반기부터 삼성과 LG 그리고 중국 업체들의 본격적인 투자가 시작이 될 때 주가의 흐름도 스타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니까 그것도 참고로 하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솔리드 5G 관련 중에서 솔리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G는 너무나도 많이 강조를 드렸던 부분이에요. 5G는 계속 강조드립니다만 5G 시장 자체는 통신 시장의 전기차 시장이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5G 시장은 이제 걸음마 단계, 제가 보기엔 걸음마 단계도 아니고 아주 기여다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제 SK텔레콤이 이제 본격적으로 하반기에 이 5G 시장, 5G에 대한 투자를 본격적으로 강화할 것이다라는 그런 소식도 분명히 들리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5G 시장 자체는 폭발적인 성장세는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것 같고요. 앞서 제가 오이솔루션이라는 종목을 보시면서 대장주가 안 무너진 걸 보셨을 겁니다. 이제는 후발주들 중에서 들어올랐고 성장률이 큰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는데 바로 이 솔리드 같은 종목들은 중계기와 관련된 대표적인 수혜주라고 볼 수 있는데 주가가 아직 못 올랐습니다. 이제 바닥을 좀 탈출한 정도 추세 전환한 상태에서 마지막 눌림목 주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전형적인 추세 상승이죠. 결국에 이 종목도 지금 현재 구간에서 눌림목에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매집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점진적으로 탄력이 붙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약간의 시간을 가지고 말씀드렸죠.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제외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한테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IT 성장주를 중심으로 기회를 활용하는 전략 펼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부분이니까 자신 있게 시장에 대응하시고 종목에 대한 접근 전략 구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주말 잘 보내시기 바라고요.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